네, 안녕하세요. 독고다일로입니다. 오늘은 일요일 저녁입니다. 집에서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저도 깜빡한 게 추석이 다다음 주가 아니고 다음 주였더라고요. 정말 요즘 시간 가는 줄 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. 특히 뭐 베트남에 있다 보니까 난 체감적으로 잘 그걸 못 느낀 것 같아요. 더구나 베트남도 추석이 있는데 이 추석의 좀 체감적인 느낌이 한국처럼 굉장히 중요한 1년에 굉장히 뭐 추석과 설날 명절하면 딱 두 개밖에 안 떠오르잖아요. 그것처럼 굉장히 거대한 어떤 행사가 아니다 보니까 체감적으로 좀 많이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 베트남 추석에 대해서 몇 교민들 그리고 저마저도 약간 오해하고 있었던 어떤 내용들이 있어서 그 내용을 오늘 한번 말씀드리려 보려 합니다. 먼저 베트남에서는 추석을 떼충투라고 불러요. 떼충투. 달을 보는 날, 뭐 꽃등절, 뭐 이렇게로 부르더라고요.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. 베트남은 중국의 식민 지배를 좀 받은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인지 중국의 중추절과 같은 어떤 비슷한 문화가 비슷해요. 문화가 이렇게 있어요. 그리고 월병을 만들어서 달에 뭐 제사를 지내고 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참 사실 본 적은 없고요. 그리고 뭐 사자춤을 추는 풍습도 있었다. 그래서 뭐 큰 길에는 뭐 사자탈을 뒤집어 쓴 사람들이 뭐 거리를 수놓는다고 한다. 사실 저는 베트남 5년 있으면서 이런 거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. 그렇지만 어떤 정보적인 어떤 뭐 자료 이런 걸 보면은 주로 방금 제가 말한 내용들이 뭐 추석의 의미다.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어요. 그만큼 시대가 변하면서 현실적으로 예전에 있었던 풍습들이 많이 변해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베트남의 추석은 휴일이 아니에요.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치면 어린이날 개념이라고들 다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. 물론 이것도 예전 사람들 기성세대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. 요즘 세대 사람들은 이거 의미도 잘 모르는 것 같고 많이 어떻게 보면은 이 의미가 퇴색돼 가지고 와전돼 가고 있어요. 예를 들어 베트남은 한국보다 훨씬 더운 나라예요. 뭐 산모작이 가능할 정도죠. 따라서 뭐 농경 시대 뭐 한 해 세 번이나 농사를 짓다 보면 뭐 아이들과 함께 뭐 시간을 보낼 수가 없었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뭐 수학을 앞두고 이날만큼은 제를 지내면서 아이들과 좀 놀아주는 날로 정하자 해가지고 뭐 이렇게 됐다고들 하네요. 아이들은 뭐 각자 뭐 갖고 싶었던 뭐 선물 받으면서 모처럼 뭐 부모님과 뭐 좋은 시간들 보낼 수 있었다고 하고요. 그래서 베트남에서 열리는 떼충투 행사 같은 것들이 좀 있는데 이 역시 다분히 아이들을 좀 타켓으로 만들어졌어요. 아이들. 아이들은 이나 뭐 물고기나 뭐 나비들을 상징하는 뭐 등불을 들고 뭐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막 밤을 만끽했다고 하는데 주로 여기서 한 30대 넘은 어떤 베트남 직원들, 그 베트남 여성들한테 막 물어보게 되면은 이런 기억을 다들은 갖고는 있더라고요. 항상 말하는 거, 라떼는 그랬는데. 뭐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. 예전에는 정말 행복했다. 예전에는 뭐 추석 되면은 길거리 자기 친구들하고 자기들 어릴 때 이렇게 화등 같은 거 들고 동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놀았는데 이게 잊혀진 지 오래다.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현재 30대 초중반이니까 그리고 이 친구들이 말한 게 자기 뭐 10대 때 말하니까 거의 벌써 한 20년 전인 거죠. 그 이후부터 베트남 내에서도 그런 행사들을 하는 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. 문화도 어느 정도 사라져가고 있고요. 뭐 이러다 보니까 베트남 내에서는 이 쭝투라는 거, 저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이게 어린이날 개념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의외에 이제 또 젊은 세대들은 그런 의미조차도 모르고 단지 그 월병을 좀 주고받고 선물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그냥 뭐 달 보면서 예쁜 달 보면서 하루를 만끽한다. 요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. 뭐 월병 얘기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해드릴 텐데 참 무의미한 문화가 하나가 바로 여기 월병 문화예요. 예, 다시 돌아와서 뭐 아이들은 뭐 이때는 뭐 그래도 부모님한테 뭐 용돈도 받고 뭐 선물도 받고 뭐 잘 사는 사람들 기성세대 뭐 중산층들은 아직도 이걸 좀 즐긴다고는 하네요. 어쨌든 추석 연휴에도 베트남은 쉬지 않으니까 9월 초 독립기념일 한 번 있었거든요. 그걸 끝으로 베트남에서 남은 휴일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. 내년 1월 1일 되기 전까지는.
그러니까 이제 국가 전체가 쉬는 휴일이 다시 오려면 내년 1월 1일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죠. 뭐 이러다 보니까 뭐 베트남 뭐 직원들 같은 경우는 왜 쉬는 날이 하나도 없냐고 막 투덜거리면서 이렇게 말들 하고 있죠. 그러다 보니까 1월 1일 되면 미치듯이 뭐 여행도 가고 뭐 고향도 가고 좀 붕 뜨게 되는 거죠.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월병에 대해서 잠깐 말씀 한번 드려볼 건데요. 이 베트남 이 추석 되게 되면은 너나 나나 길거리 뭐 노점상들부터 한 달 전부터 길거리에 과판 이거 좌판이 쫙 깔립니다. 더구나 뭐 추석 뭐 일주일 전 이런 게 아니고 뭐 어떤 데는 길게나 뭐 2달 전부터 뭐 좌판들 설치하고 이렇게 길거리에서 판매를 해요. 그만큼 수요도 많고 근데 또 웃긴 게 금액도 비싸요. 근데 이걸 받아가지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. 베트남 뭐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베트남 문화를 좀 경험하셨던 분들은 아마 거의 다 공감하실 거예요. 좀 허례허식이라고 해야 될까? 그냥 먹지도 않아요. 맛있어 하는 사람들도 거의 극히 드물고요. 막연히 이런 월병을 받게 되면은 이걸 다시 자기네도 안 먹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다시 선물해줘요. 이게 참 웃기죠. 더구나 이게 너무 많이 팔리다 보니까 좌판뿐 아니라 뭐 프랜차이즈 커피숍부터 하다못해 롯데리아 뭐 이런 곳에서도 월병들이 다 판매돼 가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그 월병들은 과연 누가 만드는 것인가? 이거 잘 보시면은 굉장히 좀 씁쓸합니다. 한 3개월 전부터 그 베트남에 한 제과업체가 있어요. 이 제과업체에서는 이 월병을 엄청나게 이제 그 주문을 받은 상태에서 이거를 다 뿌리는 거예요. 단지 케이스만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또 주문하는 사람들은 또 커스터메이징을 좀 해달라고 하죠. 뭐 금형 같은 걸 뭐 바꿔가지고 이렇게 찍어달라. 물론 패킹들은 뭐 본인들의 목이니까 월병을 공급받으면 자기 회사들만의 패킹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하게 되는 방식이에요. 금액도 정말 천차만별이고요. 뭐 비싼 건 뭐 10만 원, 20만 원짜리도 있고, 뭐 싼 거는 뭐 1,000원, 2,000원짜리도 있고요. 근데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뭐 선물하는 월병들은 보통 한 50만 동, 막 2만 5천 원, 뭐 이 정도 급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사실 정말 먹어도 정말 맛도 없고요. 저 개인적으로는 뭐 맛있다는 사람도 있는데, 그리고 직원들한테 주더라도 그렇게 기뻐하는 느낌이 없어가지고 일전에 좀 한번 리서치 조사를 해봤어요. 왜 이거 받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? 이게 좋은 문화야? 아니면 이게 맛있어? 좋으면 왜 좋아? 말했는데 열이면 열 거의 부정적인 내용이었어요. 자기네들도 의미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게 문화다 보니까 마지못해 하는 거더라고요. 더구나 받아도 이게 한 3개월 전에 만들어진 걸 이 베트남 사람들은 거의 다 알아요.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졌고 방부제를 막 이빠이 넣어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오히려 뭐 1, 2개월 전에 그때 선물해주고 추석 때 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선물해주고 그리고 그걸 먹는 게 그나마 좀 낫다 이런 인식이 굉장히 팽배해져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추석 뭐 한 일주일 전에 이렇게 주고받는 월병에 대해서는 그냥 허례허식이에요. 마지못해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전달해주고 안 주면은 그래도 나중에 비즈니스나 아니면은 자신이 뭐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다 이런 오해로 와전될 것 같아서 마지못해 주는 게 굉장히 이게 현재 베트남의 현실인 것 같아요. 저도 지금 한국에서 지금 추석이다 보니까 선물을 뭔가 보내야 되는데 뭘 보낼까 좀 고민 중입니다. 베트남에서 보낼 만한 선물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? 이 내용은 내일 다시 제가 좀 정리해가지고 저도 한번 영상 한번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예, 그러면은 이번 한 주도 다 고생하셨고요. 다음 주도 화이팅 하십시오. 독고다이 로이였습니다.